안녕하세요 여러분, 엘입니다. 자세한 전달을 위해 앞에 써놓은 거 보면서 할게요. 저는 원래 10년 넘게 드림렌즈를 꼈어요.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 약간 배터리 충전처럼 밤에 끼고 자고 아침에 빼면 눈이 1.0 정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하드렌즈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 드림렌즈에서 일반 안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라섹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비용, 고통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한테는 서클렌즈를 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득 안경 끼는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수술을 해야겠다 해서 라섹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병원을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시력 교정술이 저한테 맞을지 서칭을 막 해봤어요. 일반적인 라식, 라섹부터 스마일, 스마일 프로, 투데이, 스마트 클리어 등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서칭을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서칭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병원을 가서 하라는 거 하자 해서 병원 두 곳을 갔습니다. 첫 번째로 간 A 병원은 완전 큰 대형 병원이었어요. 병원 자체도 이미 10여 년이 넘어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할 그런 걱정이 없는 게 메리트였어요.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어떤 큰 기계에 얼굴을 이렇게 딱 가까이 대면은 눈을 초록색깔 불빛이 찡찡 하고 이렇게 스캔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눈을 스캔하는데 막 여기 뇌가 막 찌르륵 하는 거예요. 초록색 불빛에 제가 예민했나 봐요. 다른 분들 후기에는 없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쌤을 봤는데요. 저는 어떤 시력 교정술이든 다 가능한 눈이고 그중에 스마일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의사쌤 말고 따로 또 이제 상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스마일의 장점을 막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L씨 눈은 스마일을 하면 재수술은 어려운 눈이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후기를 찾을 때 1년, 2년 단기 후기보다 뭐 10년 더 이상 된 후기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 후기들을 보니까 수술 후에 시력이 떨어지는 게 꽤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 가능 여부가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또 시력이 떨어지면 저는 재수술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스마일이 원래 비싸요. 근데 자가혈청, 각막 강화 뭐 이것저것 추가를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추가를 안 하자니 그렇잖아요?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데 좋은 거 하고 싶지.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B 병원에 가게 됩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거지 여기도 이것저것 추가하면 저렴하진 않아요. 검사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모든 교정술 다 가능,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 원하는 거 하시라. 근데 이 B 병원이 A 병원과 달랐던 게 의사쌤 말고 따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자기가 추천하는 건 스마일보다 일반 라섹이라고 하더라고요. A 병원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 눈은 스마일을 하면 재수술이 어렵다. 이게 각막 두께가 충분해서 첫 수술 시에 모든 교정술이 다 가능해도 재수술 시엔 개개인에 따라 뭐는 되고 어떤 수술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A 병원에서는 스마일을 추천했고 여기는 라섹을 추천하니 저는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 전에 가장 걱정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취가 안 되면 어떡하지? 고작 안약 이거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이 눈이 마취가 될까? 이거랑 수술 시에 그 천장에 초록색 점을 뚫어져라 잘 쳐다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 점을 잘 못 보면 보다가 뭐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을 이렇게 딴 데 막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거든요. 일단 마취는 뭐 잘 됩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초록점 쳐다보기는 저는 그 점이 선명하게 딱 하나 고정돼 있고 그 점을 그냥 수술 내내 이렇게 쳐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고정돼 있지 않고 이 점이 막 흐려졌다 울렁였다 막 사라졌다 깜빡였다 막 난리가 나요. 막 점이 막 흘러졌다 막 울렁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뭐야 나 어디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 중간중간에 차가운 물을 뿌리는데 후기에서 봤을 때 너무 차가워서 뇌까지 막 오는 느낌이었다. 너무 그 느낌이 싫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런 거 없고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한 번 더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후기에서 많이 본 게 레이저가 시작되면 오징어 탄내 난다 였는데 오징어 탄내가 아니라 진짜 난생 처음 맡아보면은 내 눈알 타는 냄새였습니다. 난생 처음 맡아보는. 체감상 진짜 1, 2분? 두 쪽 눈 다 해서 5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눈알을 건드린다는 거에 엄청 겁을 먹었는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구나. 진짜 수술 과정은 진짜 뭐가 별거 없어요. 하지만 라섹의 시작은 수술이 아니라 수술 후부터입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같이 왔던 친구 차에 탔는데 햇빛이 조수석에 바로 내리쬐가지고 선글라스 끼고도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챙겨갔던 두툼한 안대를 끼고 책 넓은 모자까지 그냥 확 아예 얼굴을 거의 덮었어요. 사실 그날 계획이 수술 끝나고 친구가 이제 아이폰 고치러 애플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계획이었거든요. 차에 탈 때까지만 해도 눈이 좀 많이 시큰거리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참을만하다 생각을 하고 애플센터에 도착해서 친구는 차에서 내려서 가고 저는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진짜 1분 1분 갈수록 눈이
눈이 혹시 불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저도 불타본 적은 없는데 아 눈이 불타면 이거구나 이 느낌이겠구나. 혹시 내가 지금 눈이 아직 타고 있나? 혹시 이 잔열, 레이저 잔열로 인해서 아직도 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까지 막 들면서 너무 아파서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안대를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봤어요. 수술실에서 레이저로 그 눈 했을 때 탄내 난다 했잖아요. 그 탄내가 나는 거야. 잘못 안 탔나? 하면서 다시 눈을 깜빡깜빡 해서 이렇게 맡아보니까 리얼 그 탄내가 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뜨거우면 계속 그 눈에서 탄내가 나. 진짜 와 진짜 아파요. 눈 감은 채로 빅스비 이렇게 이제 빅스비를 불러서 전화를 걸어야 되니까 눈을 못 뜨니까요. 그래서 진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기다렸고 친구가 왔고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차가 또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아프나 차에서 아프나 솔직히 아픈 건 똑같은데 심리적으로 아파도 집에서 아픈 게 낫습니다. 병원이랑 집이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멀었거든요. 제 동생도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라섹을 했었는데 그때 동생은 4일 내내 같은 강도의 통증이 계속되어서 진짜 죽다 살아났다고 했어요. 또 다른 후기에서는 어떤 분은 첫날에 아무렇지 않다가 둘째 날부터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안 아팠다 그러고 그래서 아 제발 나는 안 아픈 럭키 걸이길 했는데 언럭키 걸로써 정말 아팠습니다. 수술 직후 4시간 정도가 진짜 피크로 핵 아프고요. 다음날 이틀 차가 되니까 고통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도 살만해져요. 그리고 3일차부터는 아픈 게 진짜 거의 많이 줄어드는데 간헐적으로 얇은 바늘이 눈을 이렇게 확 스쳐가는 이상한 통증이 있었어요. 아픈 거보다는 약간 깜짝 놀래는? 4일차부터는 눈에 이물감 있는 거 빼고는 뭐 살만했고 핸드폰도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게 좋았을 테지만 저는 그 며칠 내내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온갖 라디오를 다 들으면서 유튜브에 그 컬투쇼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었어요. 재밌더라고요. 7일차에 보호렌즈를 뺐습니다. 뺄 때 안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눈물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보호렌즈 빼면 눈에 이물감이 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건조함이 와 진짜 이래서 인공눈물 하는 거구나. 눈이 엄청 건조해요. 아침에 인공눈물 없이는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정신이 깨면 인공눈물부터 찾아. 그 다음에 눈 짜자작 갈라서 벌린 다음에 눈 넣고 그 다음에 짜자작 하고 다시 눈 닫아요. 그리고 한 2주차까지 눈을 좌우로 돌리면 이물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해져요. 평소에는 이런 블루라이트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만 뭐 효과가 체감할 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착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력은 수술한 병원에서 쟀는데 1.0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좀 의외다 싶었던 게 내 생각보다 1.0이 그렇게 선명한 시야는 아니구나. 뭐 그래도 이대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진짜 고도 근시자로서 진짜 땡큐! 수술하고 한 3개월 뒤부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요. 휴대폰으로 뭐 찍으려는데 카메라 초점이 나가가지고 화면에 살짝 이렇게 뿌옇게 됐다 말았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 초점이 잘 나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든 가까이 있는 거든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딱 보지 않으면 뭔가 초점이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다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초점이 많이 나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쌤한테 물어보니까 의사쌤이 건조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눈이 딱히 건조하지도 않았고 인공눈물도 엄청 잘 넣어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함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의사쌤이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셔서 쌤이 모르시면 저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또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지금이야 뭐 완전히 괜찮아졌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저는 굉장히 이거 평생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랬었죠. 제가 수술 전에 이것저것 검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망막에 조그만 구멍을 발견을 합니다. 망막 열공이라고.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라섹 한 달 후에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후기를 찾아봤었는데 안 아프대요. 그 초록색 레이저 찡 하면서 검사했다는 거 있죠. 그것처럼 어떤 초록색 불빛이 눈을 띠르르르르르 이렇게 쏘는데 저는 그 초록색 불빛이 제가 예민한가 봐요. 초록색 불빛만 보면 그냥 너무 아파하고 눈물 막 잘잘 흘려, 잘잘. 그리고 추가로 제가 B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거기가 되게 공장형, 대형 병원이었거든요.
다른 병원에 비해 저렴했고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구멍을 발견했고 공장형 병원답게 사람들이 착착착 들어가서 수술받고 착착착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형이다 보니 상담했던 쌤 따로, 수술해주는 쌤 따로, 수술 후 경과 보는 쌤 따로, 망막 열공 치료해주는 쌤 따로, 치료하고 결과 봐주는 쌤 따로, 모든 쌤들이 다 싹 다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단점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수술, 경과 보는 것까지 모두 동일한 한 선생님으로 볼 수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라섹. 서클 렌즈를 못 껴서 얼굴이 굉장히 밋밋해지지만 눈이 잘 보인다는 그 장점 하나로 모든 것을 커버한다. 최고! 끝! 영상이 끝났습니다. 부금 찾기 귀찮아서 제 목소리로 부금을 지어냅니다. 진짜로 끝입니다.